국가의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엔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조례안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는 조례톡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바로 이겁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근식 경기도의회 의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체에도 유해하다고들 하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 미래의 플라스틱이 인류의 재앙으로 예견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당장 이제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지 이 위험성이나 심각성이 크게 이제 공론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이제 1차, 2차가 있는데, 네. 1차 미세 플라스틱은 그 생산자부터 해서 우리 섬유 유연제나 네. 비누, 치약 같은데 방리제로 지금 쓰고 있고요. 네. 2차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생활 주위의 모든 게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그게 심각한데도 지금까지 이제 공론화가 좀 안 되고 있었어요. 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코로나19를 접하면서 배달 문화, 배달 음식, 그게 모든 게 거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제조돼서 플라스틱의 편리성은 있지만은 너무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플라스틱에 관심을 갖게 됐고, 플라스틱을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민들이 플라스틱을 애써 분리시켜 놓으면은 수거업체에서 돈이 안 되니까 다시 혼합해버리는 그런 걸 보고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과 또 플라스틱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미세 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가 최근에 본회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이제 조례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네. 아직까지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의 통합된 정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네. 이에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거기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 발생과 사용 저감을 위한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저감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도지사와 도민 공공기관에 할 일, 책무를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감 계획에 수립, 시행을 하는 방법을 했고요. 미세 플라스틱에 지금 우리가 실태 조사 해야 되었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저감 기술 도입 지원을 도입하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다 포함해가지고 조례안에 삽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굉장한 진통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됐었나요? 최초 이제 제가 조례안을 구상하고 접수한 것이 올 2월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기도청에서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단일화된 미세 플라스틱 정책이 없다. 네. 상위법이 미비하다. 그런 이유로 1년 가까이 조례를 좀 반대해서 부동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거를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듣기로는 먼저 이게 조례를 통과를 시켰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제가 이제 입법 예고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만은 네.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입법 예고하는 거는 올 2월에 했고요. 네. 전라남도에서는 9월 달에 네. 해서 통과가 먼저 됐습니다. 아, 그쪽이 먼저 통과가 됐군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됨으로 해서 환경이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 제정에 따른 효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나요? 플라스틱에 대한 여러 가지 심각한데도 아직도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네. 그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미세 플라스틱 발생과 저감을 위한 도지사 또 이제 그 책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애써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애써 뭐 분리수거하는 거를 다시 혼합해버리는 더욱이 시민들 앞에서 혼합해버리니까 시민들의 분리수거의 의욕을 네.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앞으로는 전 국민이 앞으로 그 재앙으로 닥쳐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예비를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네, 그런 이것은 이 조례는 이제 지방 정부 차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각자의 책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1차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대체제로 정부 기업들이 최초에 뭐랄까 섬유유연제나 그런 거 세제 같은 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준비를 시키고 네. 또 이제 2차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리수거 기본적으로 하고 재활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섭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일반 찻집에 만나면 그런데 보면은 종이컵도 코팅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 컵이 나오는데 한 번만 더 쓰면은 50% 사실적으로 50%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의 용기를 좀 개발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2021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의원님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활동에 이제 주력하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교육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이 홍보하고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해 드렸지만은 네. 저감 노래를 이제 제정한 만큼 내년부터 네. 그게 사문화되지 않고 실천되는 걸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유근식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